어서 오십시오.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철수와 지선이의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김수련 작가님의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천박스럽다고? 좋아, 이 고결하고 순결한 남자야. 저 애가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을 백밀러로 바라보면서 느끼던 통쾌함도 잠시. 지선은 자신이 지금 철수의 회사로 차를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명치 끝이 아려왔다. 이렇게 찾아가면 만나주기나 할까. 철수를 하루 이틀 사귄 것도 아닌데 무려 4년간이나 거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도 난 그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을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책은 이를 악물어도 멈춰지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무리 그가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약속처럼 과거의 남자관계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고 나에게 말을 했지만 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떠보기 위한 나의 술책이란 것을 알았을 땐 지선은 습관적으로 핸들을 돌리고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주 오래된, 그래서 쾌쾌 묵을 대로 묵어버려서 아예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림이 문득 생각이 났다. 지선이 여느 방처럼 꾸며진 병원 회복실에 누워있고 그 옆에 철수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서 지선의 핏기 없는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철수야, 너 그거 모르지? 아까 간호사가 피가 잔뜩 담긴 대야를 화장실로 가지고 가더라. 우리 애기가. 지선의 눈에서 흘러내린 한 줄기 눈물이 베개로 적셔들었다. 미안하다. 다시는 우리 하지 말자. 철수의 목소리도 잠겨들고 있었다. 지선은 누워있는 자신보다 그런 철수가 너무나 가엾어 차라리 그를 웃게 만들고 싶었다. 뭘 하지 마라? 괜찮니? 참을만 해. 철수가 지선의 농담에 얼굴이 좀 풀어지면서 지선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몸에 있던 뭔가가 푹 빠져나가 버린 느낌인데 그래도 참을만은 해. 미안하다. 됐어. 평소에 김철수답지 않게 이지선이 앞에서 뭘 그리 고개를 숙이고 그래? 아까 네가 마취가 덜 깬 채로 여기로 옮겨오는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들에게만 너무나 큰 짐이 지어진 것 같아. 지선이 손을 뻗어 철수의 터슬터슬한 턱을 쓸었다. 철수야,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나 좀 꼭 안아줘. 안 돼. 넌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된단 말이야. 이 이불 속으로 좀 들어와. 추워서 그래. 철수가 지선을 안아주었을 때 지선은 다시 멈췄던 눈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요란한 클렉슨 소리가 울려왔다. 좌회전 신호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다. 뒤에 있던 차가 잽싸게 우측에 따라붙어서는 여자 운전자란 걸 알더니 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운전 좀 똑똑히 하라고, 여자야! 지선은 그 소란 속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버렸다. 난 정말이지 다시 태어난데도 김철수 너 같은 남자를 만날 거야 하고 이를 악물고 자신과 다짐을 하던 산부인과의 회복실이 아른거려 운전대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너와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까맣게 타버려 재만 가득한 나의 가슴속을 철수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 차를 끌고 아예 한강으로 뛰어들기라도 할까? 아니면 그 앞에서 동맥이라도 끊어볼까? 생각이 극단적으로만 치닫자 지선은 도리머리를 쳤다. 아니다.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봐야 한다.
지선은 티슈를 톡 뽑아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차를 몰았다. 철수의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전화를 했다. 긴 부저음 끝에 그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다. 나야. 나 지금 회사 푸른물에 와 있어. 올 때까지 기다릴게.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더욱 비참할 것 같아. 지선은 그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 서둘러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선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자마자 담배를 꺼내 물고서 주문을 받을 생각도 없는 웨이터를 불러 세워 병맥주를 시켰다.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가방에 집어넣어 버렸다. 제 스스로 맥주를 잔에 따르는 지선의 입가엔 모멸 섞인 웃음이 비켰다. 내가 지금 혼자라도 술을 마시는 것은 그저 어찌해볼 수 없는 시간을 땜질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들어설지 모르는 철수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고 시위라도 하기 위함인가? 어느 쪽이든 간에 너는 방금 내가 띄운 자조적 웃음보다는 더 심한 비웃음을 나에게 보내겠지. 나도 알아. 그러나 답답한 가슴보다는 목에서 치솟는 갈증을 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거든. 시원한 첫 잔을 빼고는 지선이 술을 마셨다기보다는 술이 지선의 육신을 잡아먹어가며 몇 병을 비웠다. 갑자기 술병을 따르는 지선의 손 위로 어떤 가느다랗고 기다란 손이 나타나 병을 낚아챘다. 그 순간 지선은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다. 아, 그래도 네가 나타나 주었구나. 지선은 눈자위가 붉어졌으나 술 한 잔을 비움으로써 이를 악무는 것을 대신했다. 철수는 자리에 앉아서도 뭐라고 말이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발 소리라도 쳐줬으면. 그러나 지선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철수의 눈빛이 비웃음이나 성난 얼굴이 아닌 길가에 쓰러져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지를 대하는 듯 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불쌍해 보이나 보지? 언제나 그런 것처럼 말문을 먼저 연 사람은 지선이었다. 불쌍하다기보다는 천박해 보이지. 천박스럽다고? 좋아, 이 고결하고 순결한 남자야. 그래, 이 천박한 여자의 술이라도 한 잔 받을래? 아니, 난 됐어. 술로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진작 그렇게 했겠지. 그럼 나 혼자. 혀가 많이 굳어진 지선의 말이 뚝뚝 끊겼다. 그만 마셔. 너 많이 취했어. 이렇게 네 앞에서 취하는 것도 마지막일 텐데. 술병으로 손을 내뻗던 지선의 손이 힘없이 탁자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선의 발그레한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참 유치하네. 지선이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중얼거렸다. 어찌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구질구질하게 눈물이나 흘리고.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던 철수가 맥주병에 손을 가져간 것은 그때였다. 그리고 그는 지선이 손을 뻗치기도 전에 자신의 잔에 술을 따랐다.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지? 그의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가 공명을 이루며 지선에게로 전달돼 왔다. 무슨 일이냐고? 야, 그걸 몰라서 묻니? 그렇다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하여튼 나와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대화는 나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걸까? 그래, 이야기할게. 내가 잘못했어. 철수가 숨도 안 쉬고 한 잔을 비웠다. 저렇게 냉정한 인간도 지금 목에서 불타는 내가 날 정도로 갈증이 나는 걸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난 너랑 헤어져서는 못 살 것 같아. 저급한 유행가 가사를 맘껏 비웃던 내가 이제 눈물을 글썽이며 그런 가사들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읊조리고 있다니. 그러나 그것이 추호의 거짓도 없는 진실임을 어찌할 거나. 철수가 계속 침묵을 지키는 사이 지선은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철수랑 헤어질 수 없는 진정한 이유가 뭔가를 헤아려 보았다. 처음으로 순결을 바친 남자이니까
너의 애를 지웠다는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네가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라서? 아니다. 다 아니다. 그럼 뭐란 말인가? 사실 난 이 자리도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든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았다. 철수야, 제발. 지선의 손이 허공 중에 올랐다 힘없이 내려갔다. 내가 일부러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득을 볼 게 있겠니? 나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다. 지선이 빈 맥주병을 흔들어 보다가 지나가는 웨이터를 불렀다. 나비 넥타이의 사나이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주문받을 채비를 하는데 철수가 그것을 제지했다. 죄송합니다만 됐습니다. 술마저 없다면 이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다시 말하지만 술에 취해 그 몽롱함을 빌어서 우리 이야기를 끌고 가지 말자. 철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집에다는 결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니? 성냥조차 제대로 긋지 못하여 담배를 한참이나 물고 있던 지선이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 불을 붙이고 나서 물었다. 해야지. 철수가 우두둑 손가락을 꺾었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의 애잔한 선율은 가슴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둘 사이에 쓰라린 침묵을 넘나들고 있었다. 난 언젠가도 너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가 공부하는 여성학이 여성들의 성적, 경제적 억압이라는 이중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침판이 되길 바라는 심정이지. 똑똑한 인텔리 여성 몇 명이 자신들만 잘나서 남들과 다른 특권적 삶을 향유하게 만들어낸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철수가 다시 입을 연 것은 흐느끼듯 잦아드는 협주곡의 이 악장이 온 실내에 흐르고 있을 때였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런 연극을 한 것과 나의 여성학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내 자신의 문제였어. 철수의 입에서 여성학이란 말이 나오자 지선은 갑자기 술이 벌떡 깨는 느낌이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네가 나한테까지 그런 능수능란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0중 8구 너의 그 공부가 힘을 주었을 거다. 아니, 그게 너를 더 부추겼을지도 모르지. 나는 김철수란 인간이야. 물론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니까 내가 너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철수야, 정말이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여자는 남자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싫다고 하는 사람을 울며 구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책에 쓰여진 그런 내용을 앞서 지금 지선은 철수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철수야, 다시는 안 그럴게. 지선은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가면서도 앵무새처럼 그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지선은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머리맡을 더듬었다. 그러나 물그릇은 만져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지선이 몸을 일으킨 곳은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침대가 아니라 감촉이 좋은 요 위였다. 여기가 어디지? 지선은 형광등 스위치를 찾기 위해 벽을 더듬다 뻣뻣한 나무 막대기를 밟고 말았다. 아무리 이리저리 벽을 더듬어도 스위치는 만져지지 않았다. 왜? 일어나려고? 철수의 목소리였다. 철수 방이었구나. 지선은 안도의 눈물이 나오려 했다. 어찌됐든 술 취한 그녀를 매정하게 버려두고 가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남아 데려다 준 것이다. 어제 나 많이 취했니?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지만 만취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는 물음이 아닌가. 철수가 불을 켜자 지선은 자신이 밟은 나무 막대기는 철수의 다리라는 것을 알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라선지 잠을 자다 깨어나서인지 철수의 얼굴은 몹시도 해숙해 보였다. 나 곧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래. 지선이 힘없이 대답을 하고 나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많이 생각을 해봤다. 본론만 이야기할게. 철수가 그의 습관인 앞머리를 매만지자 지선은 시간이 철수의 앞머리카락 속에서 정체돼 버린 것 같았다. 결혼은 그대로 추진하자. 아, 살았구나. 그의 말 한마디에 지옥에서 천당으로 승천한 기분이라니. 이지선, 넌 간도 쓸개도 없냐고 또 한편에 지선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지금 무슨 쓸모가 있으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 인간 사이의 의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인간적인 배신을 준다면 그때는 다신 돌이키기 힘들 거다. 조금 부족하고 못난 것은 덮어주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면 되지만 다른 인간을 불신하고 인간적 신의에 손상까지 입히는 행동을 하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철수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 간의 의리나 도의가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건지 아니면 또 무엇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철수는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분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지선이었지만 목소리엔 힘이 넘쳐나고 있었다. 난 네가 이런 연극을 꾸미기 전에도 우리 결혼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너희 부모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난 너의 그 늘어나는 짜증의 연원에 대해 네가 깊이 생각해봤으면 한다.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의 형편이 달라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너희 집에서 지고 너희 부모님이 마땅해 하지 않은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너마저 그런 부모님과 똑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나에게 짜증과 시티컬한 태도를 풍기는 것은 서로의 모든 걸 품어주고 함께 나가자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니? 나는 요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이란 걸 해야 할까 하고 생각도 많이 했다. 무슨 일에든 반응이 즉각적인 자신에 비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철수인지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철수가 겪었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의 갈등을 지선이 제대로 몰랐었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철수여서 더더욱 그러했을 텐데도 사실 그랬어. 나는 우리 부모보다도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바리바리 해가지고 가야 하나 하고 너에게 원망을 한 것도 사실이야. 우리 부모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너와 집의 중간에서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솔직히 하소연조차 못한 채 너한테 자꾸 짜증과 신경질만 부렸어. 그래,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지. 어느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던 한 나그네가 그 사람의 무엇이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게 했을까 하고 그 존경받는 노인을 관찰했다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고만 있었다고. 말을 마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았는데 단지 자신의 말을 열심히 들어준 것에 감사하며 또 말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그 문제 해결책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던. 나는 철수 너를 만나면서 그 동네의 노인을 떠올렸었다. 너는 나의 수다를 별 대단치도 않는 이야기들을 잘도 들어주었어. 정신적인 사치에 유난을 떨던 사춘기 시절엔 친구도 별로 없던 나는 정말이지 너를 만나면서 말동무가 생겨난 거였지. 철수야, 여러 가지로 내가 잘못했어. 고맙다. 지선의 입술가에 어색한 웃음이 떠올랐다가 물에 씻기듯 사라졌다. 바위처럼 지선 앞에 떡 버티고 앉은 철수의 꾹 담은 입에도 순간 잔 파장이 일었다. 지선은 이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었다. 내가 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싶었던 것은 네가 바로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난 인간적 깊이를 지닌 진정한 길동무이자 말동무란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결혼하더니 봉건적 여성으로 회귀라. 자, 이렇게 누워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철수가 지선을 침대 모서리에 발을 내리고 눕게 하는 엉거주춤한 동작을 취하게 하자
지선의 웃음소리가 간드러졌다. 이렇게 해야 침대에서는 더 많이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어이구, 이런 걸 다 언제 알았어? 우리 엄마 말 맞다나 침대에 침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선이 철수의 가슴을 때리는 신용을 했다. 다 아는 수가 있지. 철수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져서 지선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은 우리 신혼 첫날 밤이니까 색다른 기분으로. 비음까지 들어간 철수의 목소리였다. 신혼 첫날 밤? 지나가던 개미가 웃겠다. 구랑 구부가 무슨 첫날 밤은 첫날 밤이라고. 그래, 이거사. 그러니까 누가 언제 그렇게 하자던? 참 좋다. 그치? 지선이 철수의 품속으로 온전히 들어갔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살의 부대낌은 얼마나 아련하고 따뜻한가. 지선은 오늘따라 새삼 그 안온한 살의 섞임을 느끼고 있었다. 많이 느꼈어? 철수가 항상 그러는 것처럼 또 그렇게 물었다. 몰라.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시키니까 이상하잖아. 지선이 화라도 난 사람처럼 뾰루통하게 대꾸했다. 몸은 그게 아니시던데. 으이그, 생마. 그래, 참 잘도 한다. 지선이 곱게 눈을 흘겼다. 근데 사실 이상하긴 했어. 성을 즐기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체위를 취하고 그래야 하나 하고. 사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여성학 연구 자료라면서 여성지를 쌓아놓고 보는 사람이면서 밀봉 페이지 그런 것도 몰라? 거기 맨날 체위가 어떻고 하는 게 나오잖아. 난 그런 걸 보면 인간이 동물 같아서 보기가 싫어. 그냥 이대로도 얼마나 좋아? 지선이 철수의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집에 가서 맨날 침대에서 아까처럼 누우라고만 해봐. 왜? 그러면 각자 다른 방 쓰자고? 아니,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둘은 한참을 또 그렇게 웃었다. 정말 제주도는 신혼부부들의 섬이야. 아까 공항에서 봤지? 그렇게들 좋을까? 호호 깔깔. 내 참 웃겨서. 남들이 좋다는데 왜 네가 배 아프냐? 이혼율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래, 신혼 때만이라도 희희낙낙 즐거워야지. 철수 너도 대단하더라. 아까 어디 무슨 굴 앞에서 서로 안고서 사진 한 장 찍으라고 기사가 그렇게 말해도 절대 안 찍대. 미쳤니? 그런 짓을 하게. 지선은 기사 아저씨가 하도 요구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껴안고도 찍고 철수한테 안겨서도 몇 장 찍고 그러고 싶었는데 철수가 돌 하루방처럼 움직이지 않고 인상만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남들이 하는 그대로 천편일률적인 신혼여행 사진을 찍는 거야 좋지 않겠지만 한두 장 정도 조금 진한 표정이 들어간 데서 뭐 나쁠 것도 없을 텐데. 지선은 철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넌 결혼식장에서 얼굴이 그게 뭐였니? 내 얼굴이 어땠는데? 지선이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며 거울 쪽으로 다가서려 할 때였다. 얼굴에 화장 말이야. 귀신이 따로 없더구먼. 미용실에선 눈썹까지 붙이자는 걸 내가 가볍게 아이섀도우만 바르자고 한 거야. 기초 화장에다 입술하고 눈화장만 한 걸 가지고 그래? 지선이 장난치는 아이처럼 아랫입술을 실룩였다. 난 너를 보자마자 아예 결혼식이고 뭐고 다 팽개치려고 그랬다. 지선은 남들이 하는 화장에 3분의 1도 안 한 사람한테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구랑구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부인데 그 정도 꾸미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철수의 심각한 표정이 납득이 안 갔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사진 잘 받으라고 화장을 한다는데 신부가 그런 맨 얼굴로 식장에 나타나란 말이야? 그런 쓸개 빠진 놈들한테 나를 비교하니? 앞으로 내 앞에서 화장 같은 거 했단 봐라. 그렇게 멋부리고 살고 싶으면 다른 남자한테나 가봐.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내가 화장 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도 여러 번 말을 했더니 미정원에서 나를 이상한 여자로 취급까지 하더라. 누구는 좋아서 한 줄 알아? 지선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이지 화장 순서도 제대로 모르는 여자가 세상에 있다면 누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세수하고 스킨이나 로션 정도만 바르면 그걸로 끝인 그녀가 결혼식 날
그것도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화장 좀 했기로서니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지선은 철수가 야속하기만 하고 무슨 결벽증이라도 있는 사람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화가 나면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성격인 지선이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아무 말도 안 하자 철수가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 좀 깨달았는지 뒤에서 허리를 감쌌다. 넌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 항상 천박하고 못생겼다고 날리면서 내가 예쁘긴 뭐가 예뻐. 지선의 두 눈에 자오록이 고인 눈물이 갑자기 볼로 뚝뚝 떨어졌다. 여자든 남자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신혼 첫날 밤 신부가 울면 어떡하니? 철수가 뭐가 그리 좋은지 하하거리며 지선의 눈물을 훔쳐주었다. 네, 진심을 몰라주니까. 울음소리 때문에 말이 뚝뚝 끊겼다.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그 대신 다시는 화장하면 안 된다. 징그러운 인간. 안아주면 안아주는 거지. 거기다 꼭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니. 그러나 지선의 몸은 철수의 품에 쏙 들어가 있었다. 섭섭했어? 그래, 뭐. 철수의 품에서 숨도 안 쉬고 안겨있던 지선이 눈물이 가신 맑은 얼굴을 들고 철수를 보았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지선이 철수의 가슴을 쓸면서 물었다. 무슨? 기억력이 나쁜 건지 아니면 뒤끝이 없는 건지 지선은 방금 전 자신이 울면서 서러워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철수의 품속에서 다시 종알거리기 시작했다. 여기 제주도에 온 신혼부부들이 교과서에 써있는 것처럼 첫날 밤에 서로의 동정과 순결을 바친 사람들일까?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서로에게 남자든 여자든 첫사랑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육체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일까? 난 아까 사진 찍어주는 기사들 앞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줄곧 했거든? 그런 게 궁금해? 지선이 고개만을 말없이 끄덕였다. 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거기에 명쾌한 대답은 줄 수가 있지. 뭔데? 결혼한 후 첫날 밤에 서로의 동정과 순결을 바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고 첫사람일 확률도 드물다는 거야. 여자인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은 여자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걸? 그렇게 생각해? 현실이 그럴 거라고. 그럴까? 무슨 생각인가를 골똘히 하던 지선이 갑자기 생각이 난 사람처럼 냉장고를 열어 캔맥주를 손에 들었다. 철수야, 이거 공짜일까? 아니면 나중에 계산이 될까? 너 지금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니? 철수가 하하 소리를 내며 웃었다. 하여튼 그거야 나중 문제고 김철수 씨, 우리 맥주나 마시면서 이 아름다운 남쪽 나라에서의 첫날 밤을 음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은 손에 든 캔맥주를 경쾌하게 부딪혔다. 자, 이야기 옆으로 새지 말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여자애들끼리 그런 토론을 많이 하지. 육체적 순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이 되게 애매하게 나온다고. 뭐 이런 거지. 그것은 그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문제의 관건이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본인의 선택 문제이고 자주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게 당위이고 그것이 현실로 돼야 해. 에이, 그건 너무 고루한 봉건적인 생각이다. 지선이 철수에게 야유를 보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깐. 그게 가장 인간의 도리인 거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 사이에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질서가 있는 거라고. 봐, 네가 항상 솔직히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깐. 너도 오늘 나랑 관계하는 게 다른 때하고 느낌이 다르지 않았니? 그래, 사실 마음이 좀 더 편하고 느긋했던 게 사실이야. 철수가 인간의 도리 어쩌고 했지만 지선은 그저 좋은 게 좋을 뿐이었다. 거봐, 인간은 서로에 대해 사랑하고 있다는 내용만큼 형식도 중요한 거야.
너같이 결혼이란 형식을 우습게 알던 사람도 결혼이란 형식을 갖췄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육체적 관계에서도 차이가 나잖니? 지선이 철수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쓸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런 논리를 말했다가는 웬 19세기 논리냐고 애들이 나한테 들고 나설걸? 결혼하더니 봉건적 여성으로 회귀했냐고 말이야. 우선은 네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철수야, 나 담배 좀 태운다. 지선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경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 사이 철수도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김철수 씨, 첫날 밤인데 내가 서비스 좀 베풀어봐. 이리 줘, 내가 입혀줄게. 지선이 철수의 속옷을 빼앗았다. 아니야, 넌 그 담배나 피워. 나 담배 피운다고 화났어? 일단 입에 문 거나 피우고 이야기를 하자. 할 수 없이 지선도 옷을 다 걸치고 창문을 열어놓았다. 갑자기 철수의 표정이 엄숙해져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지선은 몇 모금 태우지도 않은 담배풀을 꺼야 했다. 어젯밤부터 한 대도 못 피웠단 말이야.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지선이 꼬리를 달았다. 지선아, 이리 좀 앉아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지선의 눈이 긴장으로 동그래졌다. 지선아,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데서 결혼을 했잖니. 이제 우리도 정말 어른인 거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같은 학번 친구로 만나서 서로에게 편하게 반말을 하며 지내왔지만, 결혼도 했고 하니 이제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아껴주는 의미에서 존댓말을 썼음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알았어. 아니, 알았어요. 철수가 뜻하지 않은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의미도 있긴 있었다. 그러나 지선은 철수의 저런 훈계 아닌 훈계조가 귀에 거슬려 대꾸가 냉랭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당신이 그 담배를 끊었음 하오. 지선은 자신 같은 골초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한 이야기보다 철수의 당신이란 소리에 더욱 놀라고 있었다. 나는 여자든 남자든 담배는 건강에 해로울 뿐이며 담배의 힘을 빌려야 사고가 정리된다거나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마약 상용자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오. 이건 마약이 아니고 담배야. 아니, 담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피우는. 갑작스런 철수의 존댓말에 당황하고 있던 지선은 그제서 정신이 들어 담뱃갑을 흔들며 철수에게 항변을 하였다. 왜 멀쩡한 자신의 정신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담배나 술의 힘을 빌려야 하오? 술은 사람하고의 관계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담배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어요.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오? 그래, 철수 네가 언제 그런 말 했더냐? 다만 항상 기분이 좀 껄끄러운 게 탈이지. 그렇더라도 이건 저의 오랜 습관이에요. 마약이 됐든 어쨌든 사고를 정리하는 데는 도움을 주어왔단 말이야. 그건 나보다 네가 아니지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당신이란 소리도 똑바로 못하고 당신이라니. 그건 일시적인 기분일 뿐이고 입증된 자료에 의하면 분명 담배가 기억력을 감퇴시킨다는 것은 당신이 더 잘 알 거요. 철수는 항상 그렇듯이 용이 주도하고 치밀했다. 철수와 지선의 담배에 대한 입씨름은 한참을 계속됐다. 끊는 것은 자신이 없고 줄이도록 해볼게요. 이것이 결국 지선이 찾은 타협점이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될 것도 안 되는 법이오. 딱 끊어야겠다고 작정을 하시오. 알았어요. 당신도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하세요. 아무리 들어도 철수의 당신 소리는 너무도 천연덕스러웠다. 녹음기 틀어놓고 연습이라도 한 걸까? 그럼 난 널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거지? 여보? 여보라고? 지선의 표정이 심각해지자 철수는 자신에게 요구할 사항이 너무 많은 걸로 오해를 했는지 그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제발 구박하지 말고, 그리고 제발 날 위협하지 말아요. 이혼을 무기로? 잘 아시네요. 정말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라니깐. 그래, 그때는 미안했어. 하지만 나도 일생일대의 판단을 내려야 했으니깐 그랬던 거요. 나도 노력할게요. 지선이 철수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그래, 내일 한라산에 올라가려면 일찍 잡시다. 딱 한 번만 더 하시고. 갑자기 철수가 지선을 뒤에서 껴안았다. 에그, 이 생마.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일 한라산 올라갈 때 헤매도 나에게는 전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철수의 입술이 지선의 그 다음 말을 가로막아 버렸다. 그래, 너희 남자들은 이런 심정을 죽었다 깨도 모를 거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동이째 쏟아질 줄은. 철수도 눈치를 챘는지 친정을 나서면서 운전은 본인이 하겠노라고 했다. 네가 좋다고 한 결혼이니깐 행여 우리 원망할 생각 말고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명절 때 아니면 친정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넌 지금부터 출가 외인이야. 알았어? 이 헛똑똑아. 철수가 현관으로 나가고 있는 사이 친정엄마가 그녀를 불러서 그런 소리를 할 때에도 지선은 큰 소리를 쳤었다. 걱정 말어. 내가 누구요? 친정은 문턱도 안 밟고 살 테니깐. 그래, 그렇게만 살아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한 집에 살 때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여동생 은선이도 새삼스럽게 시집간 언니가 보고 싶었던지 레슨도 포기하고 집에 와 있었다. 언니, 잘 살아. 은선이가 눈이 붉어지면서 손을 흔들자 대문까지 나오던 아버지도 흠흠 헛기침을 하고서 지선의 어깨를 몇 번 툭 쳤다. 그리고 아까부터 눈이 좀 붉다 싶던 엄마의 잘 살아라, 넌 이제 이 집 식구가 아니다 라는 코맹맹이 인사를 마지막으로 듣고 차에 올라타는 순간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내린 것이다. 이제 저 집은 나에게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내 손때가 묻었던 모든 것을 이렇게 철저히 챙겨가 버리면 저 집엔 나의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아니, 나는 이렇게 떠나도 저곳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생각하자 서러움 같은 게 폭포가 되어 떨어졌다. 친정이니 시댁이란 걸 평소에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지선에게 그 눈물은 차라리 호된 깨우침이었다. 결혼해서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친정이니 시댁이니 하는 것을 잠깐 생각했던 적은 있었다. 그건 바로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에서였다. 패백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정확히 몰랐던 지선은 거기에 인사를 받겠다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댁 식구들인 것에 새삼 놀랐었다. 결혼 순번을 탄 친구한테 부케를 준다고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패백인지 뭔지도 까맣게 잊고서 식장 밖에 잔디밭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사진을 찍고 있던 지선은 갑자기 화난 엄마의 얼굴을 목도해야 했었다. 이 철없는 거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 시어른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 서둘러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실이란 곳으로 들어섰을 때 그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란, 조금 전까지 패백상에 올릴 거라며 보자기에 싼 물건을 들고 있던 은선이의 모습은 물론 친정 식구는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친정에서 마련한 대추며 호도를 아들 낳으라며 던져주는 시어머니 얼굴은 참으로 당당했고 의기양양했던 것이다. 서럽소? 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을 때 철수가 나지게 물었다. 그래, 너희 남자들은 이런 심정을 2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지선이 아무런 대꾸가 없자 철수가 한 손으로 지선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있잖소.
결혼을 한 여자가 결국 의지하는 하나의 지푸라기는 무엇인가? 남편. 그것이 전부일까? 지금 그녀에 대한 철수의 위로가 얼마나 유치한 짓인지 모를 리 없는 지선이었지만 지금 그거라도 붙잡을 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안인가 하는 생각이 고개를 치밀었다. 아파트에 다다랐을 때 철수가 지선의 잔등을 토닥였다. 들어가 있어요. 짐은 내가 다 내리겠소. 철수의 그 말이 아니었대도 지선은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소파에 널브러졌다. 그리고 멍하니 달력의 꽃그림을 바라보다 또 습관처럼 오디오의 리모컨을 눌러서 라디오고 테이프고 이것저것 눌러댔다. 카세트엔 지선이 듣다만 영어 회화 테이프들이 들어있었고 CD 플레이어엔 존 바이지의 CD가 들어있었다. 울다 쉬어빠진 목소리로 흥얼거리고 있는데 짐을 다 들고 철수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러면 슬픔이 가시오? 지선은 대답하기도 귀찮아서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 더 재미있는 것 봅시다. 어디 보자. 철수가 텔레비전의 서랍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뒤지기 시작했다. 철수가 무엇 찾는지 지선은 훤히 알고 있었다. 또 그걸 거다. 아니나 다를까 철수는 테이프를 한번 흔들더니 비디오에 집어넣었다. 느려 터진 결혼 행진곡과 함께 신랑 김철수 군, 신부 이지선 양의 결혼을 축하합니다란 자막이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결혼식을 녹화한 비디오였다. 저럴 때 보면 철수도 참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선은 웃음이 나왔다. 어머머,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친정엄마의 과장된 높은 목소리가 울려나오면 저걸 몇 번째 보는데도 둘은 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어이없는 웃음을 날리고 마는 것이다. 너 왔구나. 언니도 왔네. 신부 대기실로 갑자기 비디오 기사가 들이닥치자 지선이 갑자기 양볼에 꽃물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말을 더듬는다. 그래, 천하의 이지선이도 웨딩드레스를 입혀놓으니까 부끄러운가 보지? 그래, 그랬다고요. 지선이 철수의 야유에 그때처럼 얼굴이 빨개져 주먹으로 그의 등을 때렸다. 그러나 철수의 야유에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다음 장면에 철수를 일거에 복수할 기회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신랑 신부 맞절을 하는데 지선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숙였다 들었는데 철수는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다. 하객들이 웃고 당황한 지선이 고개를 다시 숙이다 부케로 입을 가리고 웃고 내가 그렇게 좋았어? 저렇게 한참이나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절을 하고 말이야. 그래, 그랬어. 평소 같으면 저렇게 예의도 모르는 신부라고 야단일 텐데 오늘은 지선의 심정을 생각해서인지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제 그만 꺼요. 왜? 본 김에 끝까지 봅시다. 얼마나 남았다고. 지선이 철수 몰래 테이프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하지 않은 장면이 얼마 있지 않아 나오게 돼 있어서 끄라고 소리를 치는데도 철수는 들은 척도 안 한다.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지선은 겨우 평정을 찾은 가슴에 다시 파문이 일게 뻔해서였다. 비디오 기사가 양가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 것이다. 먼저 지선 엄마에게 묻는다. 오늘 결혼하신 따님이나 사위 되실 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섭섭. 그러다 엄마는 얼른 말을 바꾼다. 그렇게 귀찮았던 딸을 시집 보낸다고 좋아하던 엄마의 눈에도 이슬이 고여 있었다. 아니, 시원섭섭합니다. 부탁할 말은 열심히 살으란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 비디오 기사는 철수의 엄마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 시어머니 되는 철수의 엄마는 얼굴에 슬퍼하는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어 보였다. 애기가
지선은 그 테이프를 처음 틀 때 저렇게 말이 시작되므로 그 뒤는 복이 많게 생겼다라든가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결혼 생활도 잘 할 거라는 둥 그런 말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말은 지선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대는 것이었다. 네, 김수련 작가님의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지선과 철수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